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큰 탈 없이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억울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댁 식구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멸시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좀 부족해도 착하긴 해.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시댁이란 곳이 원래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무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명절이면 허드레질은 다 저 혼자, 가족 모임에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또 늦으셨네. 며느리가 살림에 소질이 없으니 집안 분위기가 이 모양이지.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큰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우리 시댁 며느리 중에 제일 손이 느리고 제일 눈치 없는 사람 누구게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며 웃었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를 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험담 그저 넘기기엔 제 자존심도 제 가족도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번의 일이 터졌습니다. 시댁 모임에서 큰 며느리가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손재주도 없고 눈치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사람들이 웃었지만 저는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손재주도 없고 눈치도 없고 그래도 최소한 남 욕하고 비웃는 짓은 안 해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당황했고 시댁 어른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자리엔 남편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말없이 넘기려 했지만 저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나섰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우리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게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큰 며느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대로 두면 안 돼. 엄마도 형님들도 계속 이럴 거야. 우리 가족 평화를 지키려면 제대로 얘기해야 해.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번엔 나도 제대로 얘기할게. 우리 가족 더는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억울함을 참는 대신 진실을 밝히고 저 자신을 지키겠다고. 며칠 뒤 시댁 가족 모임이 또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역시나 큰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또 저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둘째 며느리는 시집살이도 안 해봐서 그런가
도통 집안일을 몰라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 시집살이 잘 몰라요. 근데 남 헐뜯고 뒤에서 비웃는 건 더 모르겠네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큰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남편도 나섰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족끼리 서로 깎아내리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우린 가족이지 적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며느리입니다. 다른 며느리들처럼 존중받을 자격 있어요. 제 자존심까지 짓밟히며 살 순 없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큰 며느리도 함부로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겉으로만 바뀐 것일 뿐 속은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억울함은 내가 풀 거야. 누구도 나를 함부로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말투 속에 여전히 깔린 무시를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또 기회를 틈타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생신상도 내가 다 준비했네. 둘째 며느리는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생신상 준비는 언니가 다 했어요. 대신 저는 평소에 남의 험담 안 하고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고 남편도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가족끼리 깎아내리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 더 이상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말아요.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는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고 누구도 함부로 저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겉으로만 변한 것일 뿐 여전히 남아있는 불편한 기류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이제 끝을 볼 거야. 더 이상 나를 억울하게 두지 않을 거야. 시댁 분위기는 겉으로만 잠시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이웃을 통해 황당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집 둘째 며느리 집안일도 안 하면서 큰 소리만 친다더라. 시어머니도 속 많이 썩으신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시댁 식구 중 누군가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젠 확실히 정리해야 해. 이런 식으로 나를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 그냥 두면 우리 가족 다 흔들려.
남편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끝을 보자. 며칠 뒤 시댁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깎아내리는 대신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남 욕하고 소문내는 사람들,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남편도 옆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더 이상 이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 근거 없는 말 퍼뜨리는 사람, 그 책임 반드시 지게 할 겁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큰 며느리도 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잠잠해졌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더는 누구도 나를 억울하게 두지 않을 거야. 소문이 잠잠해지고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고 대놓고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얻어진 평화가 아니라는 걸.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 제 스스로 당당히 맞서 싸운 결과였습니다. 남편도 한결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무너질 뻔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더는 억울하게 살지 않을 거야. 가족이라면 서로 지켜주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니까. 시간이 흐르며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며느리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를 대했으며 저는 함부로 무시하거나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억울함을 참고만 있는다고 세상이 알아서 바뀌진 않는다는 걸.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만 비로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절대 참지만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억울함은 언젠가 풀립니다.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이다 같은 결말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